이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건데, 이렇게 XMPP 하나 열어두고, 열어둔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 어제 했던 내용이 지금 컴퓨터를 켜시고 이제 XMPP를 스타트 누르신 다음에 이제 아마 SQLYG를 켜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스타트를 누르지 않고 이제 켜볼게요. 일단 연결이 안 된다고 나와요, 벌써,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켜고 난 다음에 요거는 내려줄게요. X 눌러도 꺼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에 보이시는 요거 있죠, 초록색깔로 되는 거. 요거 누른 다음에 연결하시면 돼요. 자, 연결하면 되는데 이제 어제 제가 여기다가 쭉 적어 놓은 게 우리 수업 페이지에 있는 요 내용이죠, 그죠? 요 내용이었죠, 그죠? 요 내용에다가 요거까지 같이 해서 요렇게 요런 내용을 적어 놨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연결을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컴퓨터는 공용이에요, 그죠? 아마 이제 평일에 수업할 때 이걸 안 쓰나 봐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키면은 따로 이제 이게 저희가 만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연결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누군가가 여기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눌렀을 때 여기에 저장된 연결에 한 몇 개 더 나올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게. 근데 우리가 들어올 때는 이 로컬 DBMS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하시고 연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공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어놨던 것들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게 사라지지 않고 좀 계속 가지고 있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이어서 뭔가 쓰고 싶다 하면은 그날 하시는 거를 이제 뭐 본인 카톡이나 뭐 메일이나 혹은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벨로 같은 데다가 저장을 잘 해두시면은 다음날 그냥 복사해서 쓰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XMPP가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한번 모르고 실수로 눌렀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XMPP 가서 MySQL 서버를 스타트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은 기존에 적혀있던 이런 내용들이 싹 날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메모장 같은 데다가 이제 열어서 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메일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하시면 돼요. 뭐 클라우드 같은 건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업 페이지 내에 이제 제가 어떤 문제들을 올려드리면은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랑 문제가 남아 있어요. 이 수업 페이지를 제가 임의로 지우지 않는 이상 이 수업 페이지 자체는 안 없어진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내가 한 거를 만약에 내가 관리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뭐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자, 어제와 동일하게 일단 내 PC를 들어가서 C 드라이브의 XMPP에 MySQL의 빈 폴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cmd라고 치면은 바로 이런 까만 명령창이 뜨죠. 그 다음에 뭐예요? mysql.exe에 유저는 루트다. 뒤에 패스워드는 안 적어도 된다고 했죠. 우리가 따로 설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접속이 잘 돼요. 지금 들어와진 이 상황과 이 상황이 현재 같다고 했어요, 그죠? 어제 실제로 눈으로 확인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show 데이터베이스라고 베이시스라고 한번 이제 명령어로 입력을 하고 코리안도 작성해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현재 데이터베이스들의 이제 목록인데 여기서 하나를 선택을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거는 use하고 mysql이라고 치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선택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다가 현재는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가진 거를 선택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none이 아니고 이렇게 바뀌었죠. MySQL이라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선택될 수 있는 이유는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들어있다고 했어요. 기존에, 그죠? 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show
테이블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들의 목록을 이제 리스팅하는 건데, 자 하면은 이런 게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테이블들의 목록인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지 않고 show tables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자, EXIT를 일단 다시 나갔다가 다시 한번 접속을 할게요. 그 다음에 show tables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겠죠? 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No database selected. 그러니까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show tables라고 하는 이런 거를 실행을 하려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시고 show가 아니고 show tables라고 하면은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show databases 하시고 실행 그러면 나오죠. 똑같이 use MySQL 하시고 실행 그러면 이제 선택이 되었다, 뭐 성공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show tables 라고 하면은 현재 똑같이 나오죠. 이거랑 그쵸? 똑같이 나와요. 단순히 이제 사실 보기가 이게 훨씬 편하다라는 거 똑같은 건데. 자, 그 다음에 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셀렉 창이 있어요. 셀렉 창. 여기를 이제 뭐 이걸로 바꾸면은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이걸로 바뀐 거죠. 퍼포먼스 스키마로. 그래서 쇼 테이블스 하면은 바뀌죠. 안에 테이블들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히스토리를 한번 눌러볼게요. 히스토리. 그러니까 제가 지금 퍼포먼스 스키마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명령어를 실행한 건 아니죠, 그죠? 그냥 단순히 여기를 눌러서 바꾼 거죠. 다른 걸로 선택한 거를, 그죠? 그래도 여기에는 이제 히스토리에 보면은 제가 이제 실행한 적은 없는데 뭘 했는지 이제 히스토리로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냥 요 히스토리에 나오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제 이제 XMPP 컨트롤 패널에 있는 로그 있죠.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고 어떤 거 할 때 어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에서 뭔가 선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게 아니고 그냥 다 한 줄 하고 실행하는 이걸로 갈 거예요. 웬만하면 요거는 안 쓰는 걸로.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음,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그러니까 show tables라고 하면 이제 뭐라고 했죠? 내가 선택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들의 어떤 목록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이 show tables라는 거를 실행을 하게 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 큰 개념이 두 개가 나오는데 데이터베이스랑 테이블인데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DBMS라는 걸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복수계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어요. 이 복수계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의 의미는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거 있죠. 얘네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수계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이런 테이블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테이블들이 존재해요. 아무튼 첫 번째 상황에서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요게 이제 인포메이션 스키마 이렇게 할게요. 인포까지만.
이게 이제 인포메이션 스키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MySQL,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퍼포먼스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퍼포먼스. 여기까지 좀 칠게요. 퍼포먼스. 짧게 할게요, 그냥. 단어 안 적고. 자, 그 다음 뭐예요? PHP랑 뭐 테스트가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현재. 현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실행을 해서 하면은 요 그림에서 보면은 그냥 얘가 선택이 되었다라는 거, 현재 이렇게 얘가 선택이 되었다는 거, 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쇼 데이터베이시스라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뭘 하는지 알 거예요. 그 다음에 use MySQL이라고 하는 거는 요걸 선택한 게 전부예요. 얘를 선택한 게. 그 다음에 show tables라고 이제 하면은 테이블을 보여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 왼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은요, 이제 뭐 테스트 데이처럼 이제 들어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건 현재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안에 테이블을 만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넣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왼쪽에 이걸 한번 눌러서 테이블을 딱 보시면 이제 이런 게 나오죠, 그죠? 보면은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테스트 데이터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테이블이라는 건데, 요걸 이제 요 tables in MySQL, 그러니까 요 MySQL 데이터베이스들의 테이블, 그러니까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목록으로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필요 없고, 이거는 그대로 두고 어제 한 것처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A1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생성 하면은 뭐 해줘야 돼요? 자, create 데이터베이스에 뭐예요? A1. 그러니까 사이트 1으로 갈게요. 사이트 1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하면은 완료가 되었고요. 왼쪽에 요거 한번 클릭하고 F5키 누르면은 사이트 1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만들어진 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테이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없겠죠. 테이블이. 왜? 테이블 만든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데이터를 들어가면은 이제 사이트 1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까만 화면에서 다시 들어가서 show 데이터베이스를 하면은 사이트 1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만들어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use 하고 사이트 1 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하면은 일단은 선택은 됐어요, 그죠? 왼쪽 위에도 바뀐 게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show tables 에서 실행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 내가 방금 전에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되냐? 자, MySQL은 DB가 아니다.
라는 거고요. 자, MySQL은 그럼 뭐예요? DBMS가 맞다. 이제 목적은 DB를 이제 많이 컨트롤하면 이제 크리에이트 하나하나 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하나씩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MySQL은 그래서 이제 DBMS가 될 거고요. 관리해주는 거라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DB로 이제 뭐 MySQL이 있고, 그죠? 데이터베이스로 MySQL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스키마, 그 다음에 퍼포먼스 스키마, 그 다음에 뭐 사이트 원이라는 내가 만든 거, 그죠? 있겠죠. 만약에 내가 생성을 했는데 이 왼쪽에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뭐 새로 고치면 안 해서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이 그림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럼? 제가 방금 그린 거. 여기에 사이트 1이 이렇게 하나가 생긴 거겠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은 얘를 그냥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싶냐면은 요 사이트라고 하는 사이트 1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요. 아티클이라는 걸 만들고 싶고요. 그 다음에 멤버라는 걸 하나 만들고 싶어요. 멤버. 이런 걸 말하고 싶은데 이 아티클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게시글이라는 걸 말하고요. 멤버라는 거는 회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죠. 이런 거를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테이블. 지금 이제 어떤 큰 개념으로 여기다 쓰는 건데 이제 실제로 이제 까보면은 폴더를 보면 요 MySQL을 보면은 요 테이블 안에 뭐가 있어요? 컬럼 스태츠, 뭐 DB, 그죠? 뭐 이벤트도 있고, 그죠? 그 안에 까보면은 테이블 다 테이블 안에 이제 테이블이라고 하는 표현 아래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 테이블입니다. 이런 게 이제 다 똑같은 거다, 똑같은 동급이다, 다 테이블입니다. 뭐가 높고 낮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뭐 테이블이라고 해서 테이블은 이거 하나인가? 두 개인가? 아니면 요 전체를 테이블로 말하는 건가? 이런 걸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기입하는 곳은 어디다? 테이블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DB 같은 것들 있죠, 그 DB. DB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DB 있죠. 여기서 말하는 DB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게 테이블의 이름이다. 테이블의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컬럼 스태츠라는 테이블의 이름을 가진 애고요. 얘는 DB라는 테이블의 이름을 가진 애고 얘는 이벤트라는 이름을 가진 테이블이다. 그래서 이 테이블 하나하나가 이제 뭐 엑셀의 화면이랑 같은 건데 엑셀을 한번 열어볼게요. 엑셀 하나 열고 그다음에 화면이 일단 얘는 끌게요. 얘는 끄고 그다음에 한 이 정도. 일단 여기까지 일단 뭘 해야 되는지는 요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요걸 추가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가 지금 사이트 1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테이블을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아티클이라는 테이블 하나 만들고요. 멤버라는 테이블 하나 만들어야 돼요. 총 두 개. 근데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죠. 그죠? 현재 우리 상황은 그죠? 데이터를 넣는다, 삭제를 한다, 수정을 한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다 테이블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테이블에다 뭔가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행과 열로 이루어진 개념이 뭐라고 했죠? RDBMS다. MySQL을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다 뭐 아티클, 멤버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은 테이블 만든 거예요. 요거를 할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메뉴에 이거를 메뉴로 옮겨야겠다. 제라고 메뉴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이제 맨 위에는 요거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로서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로서 얘는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개 어떤 결과를 이제 검색해서 보일 수가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저장용 데이터 그러니까 표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엑셀 같은 경우 사실 지금 몰라도 우리가 조금만 만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를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요 안에다가 뭐 게시글의 이름은 뭐고 이 회원의 이름 뭐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사용법을 몰라도 할 수가 있어요. 왜? 여기다 돼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씩 설명이 나와 있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거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는 쓰지만 좀 더 전문적인 느낌이다.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여기다가 브랜드 적고 했었죠. 그죠? 뭐 학번 적고 뭐 학번에 뭐 그 성별은 뭐고 그죠? 전화번호는 뭐고 그런 거 있죠. 다시 써보면은 이제 뭐 옆에다 적을게요. 그러면 학번, 이름, 나이, 뭐 성별 이걸 여기다 적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아래 데이터를 쭉 채우면 되는 거죠. 그죠? 딱히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알아야 되는 게 학번이나 이름은 누가 적었어요? 제가 적었죠.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얘가 미리 그런 거는 준비해주지 않아요. 그거는 사실 우리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엑셀에다가 뭐 학번 쓰고 뭐 이름 쓰고 나이 쓰고 뭐 성별 쓰고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하면은 뭐라고 안 해요. 그죠? 저장하고 뭐 하면 그러니까 엑셀에다가는 뭔가 이렇게 내가 직접 쓰고 그 안에다가 이제 학번은 뭐고 나이는 뭐고 이름은 뭐고 이런 거를 쭉 쓰면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거 있죠. 요거는 시작점이 달라요. 엑셀에서는 그냥 이런 거를 만들고 저장만 하면 끝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엑셀 같은 건 사실 간단해요. 그래서 뭐 학번, 이름, 나이, 성별, 뭐 테두리 표시 같은 거 하죠, 막 그죠? 여기다 뭐 이렇게 색깔 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안 해보신 분들은 뭐 사실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가로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안에 데이터가 얘네가 이제 한 묶음이잖아요, 그죠? 나이는 뭐고 학번은 뭐고 이름은 뭐고 성별은 뭐고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애들을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거를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서 이제 뭘 뜻하는지 감이 오나요? 대충 때려 맞출 수 있어요, 그죠? 학번이라고 하는 거는 번호인 거고, 그죠? 이름은 뭐, 그죠? 한글로 쓰는 거고, 숫자고, 문자고, 그죠?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름인지 번호인지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를 우리는 여기다가는 정의를 해줘야 돼요. 컴퓨터는 몰라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 알겠지만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정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다라는 거는 그 아래에 이제 그거에 맞는 해당하는 값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요거 지금 여기서 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잡힌 상황인 거고 여기서는. 근데 우리는 이제 번호, 나이, 이름 이런 것부터 설계를 해야 되죠. 그럼 이제 그 아래 이렇게 해놨으면은 안에다가 하나하나 데이터를 적어주면 되겠죠. 데이터 넣어주기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문자고 그죠? 만약에 이제 이름 넣는데 이름에 넣을 때는 이제 문자를 넣어줘야 되는데 숫자를 넣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직접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서 일단 요거를 선택 한번 해볼게요. Use MySQL. 이거를 한번 선택을 해서 실행. 그 다음에 Show Tables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이제 사용할 건데 얘네는 이제 아까도 봤듯이 미리 설계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하고 Show Tables를 한번 하시고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건데 일단 따라 하시면 돼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일단 요거를 한번 MySQL을 한번 클릭해서 왼쪽 보시면 이게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누르면은 아래에 활성화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을 눌러보면은 이제 컬럼 스태치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죠? 요 컬럼 스태치를요 한번 클릭하세요. 클릭. 이렇게 선택이 되게끔 클릭. 그 다음에 F6을 한번 해볼게요. F6. F6 하면 이런 게 나오죠, 그죠? F6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생긴지 보여요. 이 테이블이 생긴 게 어떻게 생긴지. 행의 이름은 뭐고요. 행의 이름은 뭐고 이제 데이터 타입은 뭐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길이 같은 거, 길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이제 설계의 차원에서 다 이제 이루어진 어떤 행위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다시 여기 돌아가서 use site 1 하고 그 다음에 show tables라는 거를 한번 실행을 하면 없죠. 그러니까 이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는 뭔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되어 있어서 우리가 show tables 하면은 어떤 테이블들이 딱 나오는 거고요. 사이트 1을 MySQL 좀 느낌처럼 한번 나오게끔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시면서 따라 하면 돼요. 자, 이것도 한번 제가 하는 걸 보면은 이게 만드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 create table 이거 딱 이런 영어 단어만 봐도 뭐예요? 테이블을 만들겠다라는 게 딱 보여지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일단 article 이라는 테이블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소괄호를 열고요. 그 다음에 엔터 한번 누르고 소괄호를 다시 닫아주세요. 그 다음에 뒤에 세미콜론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방향키 위로 한번 올려놓고 우리 키보드에서 엔드키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탭 한번 요게 이제 create table 그러니까 테이블 하나 만들겠다 아티클이라는 이름의 테이블 하나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괄호 열고 이렇게 닫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여쓰기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탭으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다가, 타이틀이라는 걸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나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 하나 찍어주고요. 요거 하나 찍어주고요. 쉼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바디. 바디라는 거를 쓸 건데, 바디는 이제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키워드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감싸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거는 제목이 될 거고요. 이 바디라고 하는 건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렇게 한번 적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만들어진 거냐면은 이거를 전부 다 지우고 여기다가 요거 해준 거예요. 타이틀 바디 요거 해준 거예요 지금.
이거 실행하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해서 메타데이터를 먼저 설계를 한 거예요. 테이블을 만드는 중인 거고요. 메타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엑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면 되는데 얘는 이 타이틀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뭐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만큼 들어갈 거다라는 건데 이거를 뭐라고 읽냐면 캐릭터라고 읽습니다. 캐릭터라는 뜻인데 문자라는 뜻이고요. 문자 100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얼마큼 쓸 것인가 그런 의미인데 알파벳 한 100자? 이게 맞을 거예요. 아마 한글은 좀 더 쓸 거고요. 조합되는 데이터가 이러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제가 실행을 한번 했어요. 여기에 success라고 나오면 뭐예요?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사이트 1의 테이블에 article이라는 테이블이 하나 생겼을 거고요. 얘를 이제 한번 show tables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article이라는 테이블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는 아직은 제가 하나 더 적어놨는데 현재 요 사이트 1 테이블하고 요게 하나 이제 생긴 겁니다. 얘는 아직 만들기 전이고요. 그래서 지금 테이블 하나 만든 거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잠깐만 위에다가 정리를 할게요, 제가. 데이터 베이스들 보기 이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생성 이거는 create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1 이렇게 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use 그 다음에 사이트 1 하시고 뒤에 콤마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테이블 보기 이거는 이제 show tables 라고 적어주면 되는데요. 얘는 이제 선택된 뭐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테이블 생성 어제 주석 요런 건 주석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한 줄 하기엔 좋은데 내가 좀 길게 남기고 싶다 하면은 자 슬래시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별 모양 2개 써주고 닫아주세요. 그럼 요 안에다가 이제 쭉 적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적어도 긴 거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뭐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데 아무튼 요 안에다가 뭔가를 넣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 근데 이렇게 한 줄만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굳이.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이트 1이라는 테이블이 아까 존재하지 않았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테이블에 여기에 이제 이런 버튼이 없죠, 그죠? 이런 거. 다시 한번 여기서 F4키 한번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사이트 1 누르면 테이블에 요게 생겼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 article이라는 테이블을 클릭을 하고요. F6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타이틀 바디가 이제 이렇게 행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타입, 그 다음 길이. 우리 아까 미리 만들 때 같이 넣어준 거 있죠? 이렇게 나옵니다. 테이블의 구조가. 그러니까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 테이블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제가 실행을 하면은 뭐라고 하죠, 당연히. 왜? 이미 이제 있어서 오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을 제가 조금씩 중간에 비교를 하는데, 얘는 이제 그냥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이런 게 보여드린 거니까, 굳이, 얘가 엄청 중요한 거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쉬었다 와서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테이블 하나 만드는 거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실행하면 올인한다. 올인하는 이유는 그 테이블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만들면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거고요. 현재 이제 우리가 MySQL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여기 안에서 했던 것들이 이제 DB 안에다가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는 거였고, 실제로 테이블 하나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DB는 큰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여기에 폴더가 하나 생기죠. 그래서 그 안쪽 상황을 이제 다루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이제 어떤 명령어를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테이블들 있죠. 즉, 폴더 안에 있는 이제 그 뭐 엑셀 파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표들.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곳은 어디라고 했어요? 이 테이블이라고 했죠, 그죠? 데이터를 저장하고 삭제하고 수정하는데 내가 만든 데이터를 DBMS에 넣겠다라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DB에 넣겠다라는 게 조금 말이 맞아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은 어떤 해당 DB에 있는 테이블에 넣겠다라는 게 좀 더 올바른 말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DB는 이제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내가 넣고 싶은 데이터를 내가 만든 테이블에 넣겠다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이블을 잘 다뤄야 하는데 그 테이블들을 묶어서 다니기 위해서 DB가 있는 거고요. 그런 DB를 관리하기 위해서 DBMS가 있다. 순차적인 거죠. 그래서 어렵진 않고 실제로 이제 어떠한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 건데요. 자, 요 타이틀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테이블, 그죠? 요 아래다가 제가 제목 1이라고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용 1이라고 적을 거예요. 이렇게 일단 적고서 할 건데 어떤 키워드를 써서 만드냐? 여기서는 자, insert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insert. 근데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삽입을 할 건데, 자, insert into 그 다음에 article. 그러니까 article이라는 데이터에 뭔가를 넣겠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set 하고요. title에는 제목 1. 어떤 문장을 넣을 때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감싸주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쉼표 하나 찍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디에다가는 뭐 넣어야 돼요? 내용 1 넣어야겠죠? 내용 1 하시고 뒤에 이렇게. 그러니까 테이블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백틱으로 써주는 게 맞는 건데요,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문장 같은 걸 쓸 때는 이런 거 작은 따옴표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드래그해서 F9 데이터베이스가 선택이 다른 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실행하시면은 잘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 success라고 에러라고만 안 뜨면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 사이트 1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에 아티클이라고 하면 현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한번 F4키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가셔서 사이트 1 클릭해서 테이블 아티클
컬럼 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구조만 나와 있는 거예요. 아티클을 클릭하시고 F6을 눌러도 이렇게 그 테이블의 구조만 나옵니다. 여기서 보이는 컬럼이라는 거는 열을 뜻해요. 자, 지금 타이틀에 어떤 내용을 넣고 바디 안에다가 어떤 걸 넣어줬는데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저는 이제 요거를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그래서 제목은 2, 내용은 2 하시고 한 번 더 이렇게 드래그해서 F9 그러면 또 들어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실제로 까서 데이터에 이렇게 뭔가가 나오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셀렉트라고 하는 게 셀렉트,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이제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올이 뭐예요? 전체, 그죠? 전체를 말합니다. 네, from 하시고 테이블의 이름 어떤 테이블이죠? 아티클이죠? 이렇게 하시고 뒤에 세미콜론. 자, 여기 뭐 한 거냐면 지금 데이터 한 번 더 넣은 게 요거 한 거예요. 제목 1, 내용 2. 제목 2. 요거 한 거예요. 요게 나오면 되겠죠, 이제. 자, 얘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실행하면은 잘 나오죠. 똑같죠? 제가 이제 all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게. 이 테이블 안에 들어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제서야 요 엑셀에 보이는 요거랑 화면이 같다. 동일한 거다. 근데 제가 만약에 전체를 볼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타이틀만 보여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서 뭐예요? 타이틀? 그러면은 제목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디를 보고 싶으면 이 타이틀 자리에 바디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를 그냥 가지고 와서 그러면 이 자리에 이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하면은 내용만 보고 이제 전체 이제 요 안에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타이틀과 바디와 뭐 이제 뭐 네임이랑 뭐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나는 타이틀과 바디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셀렉트 그다음에 타이틀 그다음에 바디 하시고 그럼 어디에 있는 거?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거.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요거랑 요것만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실행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만약에 이제 또 순서를 변경하고 싶대요. 나는 타이틀이 여기 나왔으면 좋겠고 바디가 여기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얘를 음, 음, 순서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실행. 바디 먼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자 셀렉트 그 다음에 뭐 바디 타이틀 그 다음에 넘버라는 것도 이제 존재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안 나오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백티기를 붙여주고 그다음 from 아티클 찍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에러 나죠, 그죠? 왜? 자 넘버라는 컬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 뭐 안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 왜? 넘버라는
컬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난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테이블을 지금까지 1교시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게 어제부터 한 것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을 보는 거 CO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생성인데 그냥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아니고 사이트 1 데이터베이스 생성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선택하면은 use 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보기는 show tables인데 이 실행이 정상적으로 동작되기 위해서는 선택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생성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 다음에 데이터 삽입은 insert into 하고 어떤 테이블에 세팅을 어떻게 할 건데 타이틀에는 제목 1을 넣을 거고 바디에는 내용 1을 넣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시고 인서트 같은 경우는 근데 테이블만 잘 되어 있으면은 뭐 문제 없다면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실행해 주세요. 실행이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다. 여기에 데이터를 삽입하는 거다. 그 다음에 내가 정확한 내가 넣은 데이터를 한번 확인하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전체 다 보는 거. 이거는 select all 하고요. from article 넣으시면 돼요. 여기 뒤에 오는 건 테이블명이에요. 그리고 select title 하면은 select title from article 하면은 article이라는 테이블에 title이라는 컬럼만 출력하겠다. 이거 마찬가지겠죠, 나머지는. 그래서 이런 거 안 되는 거는 이제 이런 컬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난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이제 열어볼 때 검색하실 때는 한 개만 딱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봤을 때 뭔가 읽어볼 만한 것들, 제목이 딱 끌리는 것들을 한 5개 정도 이렇게 켜두시고요. 그 다음에 쭉 보는 거죠. 이거 봤을 때 좀 읽기 편하네? 하나 냅두고 봤는데 좀 글만 있어. 불편해. 닫아버려. 이것도 이것도 보기 힘들어. 그러면 닫아버리고 봤을 때 이거 괜찮다 하면은 남겨두. 그 다음에 이것도 봤는데 좀 별로네 하면 꺼. 이런 거 괜찮은 거 있으면 쭉 정독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런 에러는 이걸 말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했던 에러가 몇이었지? 1054? 1054 뭐래요? 필드명을 즉 컬럼을 잘못 입력하면 주로 발생하는 에러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한 번 더 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잘 테이블을 만들 때 그런 컬럼을 만들어 줬는지 한 번 더 내가 보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넘버라고 해줬으면 이런 컬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우리 수업은요 뭐 여기가 학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틀렸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날 배운 거를 내가 알아서 잘 듣고 그런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조회하고 이런 거 있죠.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안 돼도 사실 이제 연습만이 살 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뭘 하던 간에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5시간을 눈으로 계속 쳐다보는 것보다 한 2시간 정도 내가 손으로 쓰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절대 어떤 개념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로 검색을 해봤더니 그렇게 된다. 근데 그 검색해봤더니 그 사람이 뭔가 예시로 어떤 테이블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데이터 넣고 그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까지 하는 그런 예시가 있다면은 그거를 그대로 복붙하지 말고 직접 손으로 써보세요. 무조건 직접 손으로 해봐야 돼요. 나중에 손으로 안 쓰다가 데이터 조회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 머릿속으로는 기억나는데 이 손이 안 움직여요. 왜? 잘 안 써봤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많이 쳐봐야 된다. 손으로.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은요.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고 알고 있는 내용은 더 잘 다듬어서 안 까먹게 하는 게 좋고
잘 안 되는 거는 이제 집중적으로 좀 더 봐야겠죠. 여기까지 이제 좀 탭을 만들고 이제 데이터 조회까지 해봤는데